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일 리 없어요. 43세 재벌 회장 남지후 프라임 호텔을 운영하는 그에게 아버지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13년 전 사라진 첫사랑, 그녀가 남긴 두 아이의 존재, 그리고 반송도장이 빽빽하게 찍힌 편지들. 지우는 몰랐습니다. 편지가 왔다는 것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것도, 유언장에 적힌 낯선 이름, 기자들 앞에서 터진 비밀, 그리고 처음 마주한 두 아이의 차가운 눈빛. 과연 13년의 공백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받아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서울 강남구 프라임 호텔 로비는 아침부터 플래시 세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지우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열리는 오전 10시, 유언장 낭독이 예정된 오후 2시, 그리고 회사 횡령 관련 법정 증인 출석이 잡힌 오후 4시. 모든 일정이 오늘 하루에 몰려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기자 30명이 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지우의 눈이 찌푸려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답답함이 올라왔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 민수였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은 땀을 뻘뻘 흘리며 기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오히려 카메라만 더 몰렸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삼키며 형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형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지후 회장님,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13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보험금이나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질문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어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13년 전 반송도장이 빽빽하게 찍힌 편지였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도장은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남예솔, 남도윤. 제가 아빠가 맞습니다. 로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오늘 오후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오십시오. 뒤에서 형 민수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우가 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몇몇 기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형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형 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또... 지우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형. 형은 형대로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사 일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여론이 갈린다는 건 알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판이 올라갔습니다. 12층, 장례식장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1시,
장례식을 마친 지우는 형 민수, 막내 지훈과 함께 호텔 1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지우의 가슴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변호사 이정민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 봉투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 형제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 민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고 막내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사 지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형 민수에게 15%, 지우에게 50%, 막내 지훈에게 30%, 부동산과 예금도 삼형제에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 중 50억 원을 별도 신탁으로 묶어두셨습니다. 수익자는 이하연 씨와 그 자녀들입니다. 형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하연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 돈이 거기로 가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막내 지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 이거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여자 이름이 왜 여기 나와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하연. 13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약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왔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별도 편지가 있습니다. 남지우 회장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봉투가 지우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지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뜯는 순간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지우야, 하연이는 내게 연락했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내 손에 닿지 못했다. 이젠 내가 선택할 때다. 늦었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편지를 가로막았다는 것도. 형 민수가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뭐래? 아버지가 뭐라고 쓴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훈이 다가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편지를 막았다는 거예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겠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하연 씨가 5년 전 사망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탁 수익자를 그 자녀들로 변경하셨습니다. 자녀는 2명입니다. 남예솔, 남도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막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떠난 하연에게.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법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밝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마친 지우는 차를 몰고 남양주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법정 출석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하연의 묘가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연이는 내게 연락했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관리사무소에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하연의 묘는 아버지 묘 바로 옆 구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배려한 거였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묘가 보였고 그 옆으로 이하연의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하얀 글씨. 이하연. 사망일은 2020년 11월 3일. 5년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 국화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사람이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2명의 아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둘 다 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달아 있었고 옷은 빛발에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먼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아이도 따라 멈췄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이 낯익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 뒤에 숨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야. 말이 나오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빠는 없어요. 고함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예솔아 가자. 이상한 사람이야. 남도윤, 남예솔. 유언장에서 봤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싫어요. 엄마 혼자 키웠어요. 당신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13년 동안 지우는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솔이 형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묘 앞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없이도 우리 잘 살아요. 두 아이는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버텼습니다.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윤의 분노, 예솔의 두려움, 모두 지우가 만든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반. 1시간 반 뒤엔 법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우의 인생을 바꿀 거였습니다. 묘지를 나서던 지우는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이 탄 버스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지우는 차를 몰고 그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법정 시간은 잊었습니다. 버스는 서울 구로구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은 한 곳이 온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지우는 골목 끝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2층 끝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또 거부당할 게 뻔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갔습니다. 법정 시간을 놓쳤습니다. 오후 6시 반. 갑자기 고시원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나, 누나.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차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복도 끝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예솔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예솔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후와 도윤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은 누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도윤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예솔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후와 도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튼 너머로 빠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버지입니다. 박혜린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색소 6.1, 혈소판 2만입니다. 말초혈액에서 미성숙세포도 보입니다. 급성백 혈병이 의심됩니다. 지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진되면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박혜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서명을 해요? 우린 보호자가 없다고요. 박혜린이 난처한 표정으로 둘을 봤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보호자 확인이 안 되면 임시의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우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지금 예솔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요. 서명해요. 누나만 살릴 수 있으면. 지우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남지후. 관계란에는 부친이라고 적었습니다. 박혜린이 서류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빌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반이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지우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예솔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고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6통, 문자 100통,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프라임 호텔 남지후 회장, 숨겨둔 자녀 존재 인정. 13년간 양육비 한 푼 안 준 재벌 2세.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비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뒤돌아봤습니다. 기사 봤어요?
이제 온 나라가 다 알겠네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당신이 없던 13년이 사라져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형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이사회 긴급회에 소집됐어. 이미지 타격 심각하대. 너 당장 와. 형, 지금은 못 가요. 예솔이가. 회사가 먼저야. 회사 망하면 병원비는?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임시주총 요구했습니다. 대표 교체 안건입니다. 막내한테 권한 일부 위임하세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박혜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급성골 수성백 혈병 확진입니다.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HLA 일치 않은 공여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벽에서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당신 피로 누나를 살린다고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 아빠인 거 증명되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죠? 도윤아, 나도 검사할 거예요. 내 피가 맞으면 당신 필요 없어요. 도윤이 박혜린을 봤습니다. 저도 검사해 주세요. 박혜린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체열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우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체열관에 차올랐습니다. 도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체열이 끝났습니다. 박혜린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료진이 나갔습니다. 병실에 지우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회사 가지 그래요. 어차피 우린 짐이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너희야. 거짓말 마세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막내 지훈이었습니다. 형, 내가 이사회 막아줄게. 형은 거기 있어. 동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HL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린이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HLA는 부분 일치입니다. 반일치 이식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조혈모세포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군은 완전 일치지만 나이가 어려서 공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요? 제 피가 완전히 맞는다며? 공여 과정이 성인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박혜린이 공여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남지후. 도윤이 동의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피는 싫어요. 지우는 동의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아, 지금은 예솔이를 살리는 게 먼저야. 내 피가 싫든 좋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당신이 영웅 되려는 거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생명의 은인 행세하려는 거죠. 도윤아, 당신 때문에 엄마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고요. 고함이었습니다.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예솔이 눈을 떴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도윤이 누나를 봤습니다. 예솔이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은 누나 손을 잡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박혜린이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2시 법무팀 직원이 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남예솔, 남도윤입니다. 지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나간 뒤 막내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사회 정족수 문제로 회의 연기시켰어. 하지만 다음 주엔 막을 수 없어. 괜찮아. 나는 내려놓을 생각이야. 뭐? 회장직 내려놓고 너한테 넘길 거야. 너면 잘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진심이야? 응.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회사가 아니야. 아이들이야. 알겠어, 형. 회사는 내가 책임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4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회장직 내려놓는다고요? 응. 앞으로는 너희 아버지로만 살 거야. 우린 원하지도 않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 떨렸습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알아. 지금은 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해. 너희 아버지니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장에서 아버지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예솔이는 잠들어 있었고 지우는 의자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 아래로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받아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엄마 혼자였어요. 배 부르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한테 밥 먹였어요. 왜 그때는 안 왔어요? 지우는 입술이 말랐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도 당신 없었어요. 병원비 없어서 참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그때도 당신 없었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 필요 없어요.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책임이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원했던 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 말이 다 맞아.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해. 지금부터라도 너희 옆에 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우릴 버린 것처럼 또 떠날 거 아니에요? 안 떠나. 절대로.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생활비 지원 계획, 학교 담임 면담 일정, 복지 신청 서류,
병원비 정산 방법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기.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솔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박혜린이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고강도 항암입니다. 발열 시 항생제 교체하고 호중구 수치를 매일 확인합니다. 예솔이는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학교 담임을 만났습니다. 도윤이가 괴롭힘을 당했죠? 가의 학생 부친이 우리 호텔 납품업체 대표입니다. 그 아이가 도윤이에게 고하는 불판이나 닦으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계약 해지했습니다. 교육청 감사도 요청했고 급식실 영양교사건도 처리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가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솔이 체온이 올랐습니다. 간호사가 항생제를 교체했습니다. 지우는 밤새 지켰습니다. 새벽에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형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이사회가 내일 열린다. 너 안 오면 대표 교체 안건 통과돼. 형, 괜찮아요. 지훈이한테 넘기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형이 가서 한마디 해줄게. 형, 됐어요. 형은 그냥 회사 잘 다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이식 준비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도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사 맞았어요? 응. 아파요? 조금.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우 옆을 걸었습니다. 둘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지우는 도윤과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카레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해지했다면서요?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미안. 내 허락 없이 했어. 아니요. 도윤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려던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랑 예솔이 지킬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둘 사이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밤 10시, 지우는 노트를 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이식 준비 주사, 호중구 수치 확인, 학교 상담, 생활비 송금, 복약 체크.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43년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도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솔이는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닷새간의 이식 준비 주사가 끝났습니다. 채취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 지우는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혈액을 빨아들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투명한 관을 타고 흘렸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박혜린이 들어왔습니다. 세포수가 충분합니다. 오후에 예솔이에게 주입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형 민수를 만났습니다. 형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우야, 나도 검사 받았어. 내 피도 HLA 맞을 것 같은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근데 이미 채취 끝났어요. 아, 그래. 나 괜히 검사 받았네. 민수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이식 전담 간호사가 지나가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형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허둥대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무균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예솔이가 보였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투명한 백을 링거대에 걸었습니다.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액체가 천천히 예솔이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혜린이 옆에 섰습니다. 발열이나 피부 발진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식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겁니다. 이식 거부 반응이 뭡니까? 공여자 세포가 환자 몸을 공격하는 거죠.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겁니까? 모든 이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린이 차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옆에 왔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만약 안 되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밤 8시, 주입이 끝났습니다. 예솔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심박수가 정상이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자판기 앞에 섰고 민수는 구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박혜린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생차까지 최소 3주 걸립니다.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을 넘겼습니다. 내일도 넘겨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중구 수치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생착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남지우 회장, 병원 과실 은폐 의혹. 산재 회피 위에 개인 병원비로 처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왜곡된 내용이었지만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홍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입장문 내야 합니다. 침묵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예솔이가 먼저예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서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장 안 내면 끝입니다.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3년 전 편지를 가로막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2시 예솔이 체온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호출했습니다. 박혜린이 뛰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항생제 교체합니다. 배양 검사 다시 돌리고요. 모니터가 삐삐 울렸습니다.
예솔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우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나, 누나가 죽으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안 죽어. 절대 안 돼. 하지만 체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저씨가 준 피가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때문에 누나가 더 아픈 거 아니에요?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피 받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랑 완전히 맞는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린이 나왔습니다. 일단 열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틀이 고비입니다. 이식 거부 반응입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감염일 수도 있고요. 박혜린이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막내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사회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대. 회사 돈으로 병원비 댔다고.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평판도, 아이와의 관계도. 하지만 지금은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예솔이 체온이 37도로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넘겼습니다. 도윤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거였습니다. 모레는 더 힘들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식 후 2주일째 호중구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박혜린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응급회에 소집했습니다. 생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약해서 박혜린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로비에 한서아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도와드리려고요. 법정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요? 저 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미소였습니다. 13년 전 편지 말이에요. 누가 막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었죠? 증거는요? 없잖아요.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한서아가 돌아섰습니다. 참, 아이들 안부 전해주세요. 특히 예솔이. 회복 안 되면 안타깝겠네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 8시 예솔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90 아래로. 박혜린이 지시했습니다. 승합제 투여하고 산소 높여. 지우는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솔이가 저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다 아저씨 때문이에요.
아저씨 피가 누나를 죽이고 있잖아요. 고함이었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부터 안 왔어야 했어요. 아저씨 없었으면 우리 엄마도 안 죽었고 누나도 이렇게 안 됐어요.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우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박혜린이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럴지 모릅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박혜린이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예솔이는 죽어가고 도윤은 등을 돌렸고 한서아는 비웃었고 회사는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무균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 옆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둘은 유리창 너머 예솔이를 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한 말, 진심은 아니었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내 말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저씨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지우는 예솔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무균실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솔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3년 전 이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연의 손글씨였습니다. 지우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약혼 반지를 준비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우는 약속을 미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하연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편지도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게 도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유리창 너머 예솔이가 보였습니다. 이하연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입술이, 작은 손이. 미안해, 하연아.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 동안 나는 뭘 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못 주무세요? 응. 너도? 예솔이 누나 걱정돼서요.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저씨,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바쁜 사람이라고. 지우는 도윤을 봤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저씨 편이었어요. 우리한테 아빠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워요.
왜 혼자 힘들게 살았는지, 왜 우리한테 아빠 없다고 안 했는지. 도윤아,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아저씨를 사랑했던 거예요. 끝까지. 도윤이 울었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지우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예솔이 누나, 살 수 있죠? 응, 반드시 살릴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박혜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생착 징후가 보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박혜린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너무 다행이야.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형 민수가 헐레벌떡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지우야, 들었어. 예솔이가 좋아진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 천천히 와요. 아니야, 이건 뛰어와야지. 민수는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형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예솔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후와 도윤이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박혜린이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생착이 확인됐습니다. 외래 전환 가능합니다. 지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웃었습니다. 예솔이도 침대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법정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서아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증인, 13년 전 편지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회장님 우편을 관리했습니다. 이하연 씨의 편지는 모두 반송 처리했습니다. 왜 반송했습니까? 회장님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치 편지에는 반송 도장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증인은 편지를 아예 폐기한 겁니다. 남지우 회장이 보지 못하게.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서실 내부 메일이 떴습니다. 한서아가 직원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이하연 관련 우편은 모두 폐기. 회장님께 절대 보고 금지.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개인적 감정 때문입니까? 한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답변하십시오. 사랑했습니다. 한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지우 회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싫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아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를 안 봐줬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문서은닉, 업무방해 혐의 인정합니다. 지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하연이 연락했다는 것도,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제 잘못입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바빴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곁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지우는 방청석을 봤습니다.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고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늦었지만 책임지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지우는 멈췄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도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가자.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솔이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빠. 예솔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예솔이의 짐을 정리했어요. 도윤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박혜린 주치의가 마지막 차트를 확인했어요. 석 달마다 외래 오시면 됩니다. 감염 조심하시고요. 박혜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솔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요.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혜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잘하셨어요. 남들은 포기할 때 끝까지 버텼잖아요. 병원 로비를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우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차에 오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남지훈이었어요. 형, 이사회에서 복귀 요청 들어왔어요. 당장 내일부터 나오래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봤어요. 거절해.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 진심이에요? 응. 난 이제 회장 안 해. 아버지 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뒷좌석에서 지우를 쳐다봤어요. 지우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솔이가 창밖을 보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아빠, 우리 집 진짜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집.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도윤도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형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야, 남지후. 이사회가 난리 났어. 내가 회장 그만둔다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형, 조용히 해요. 애들 깨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너 미쳤어? 회사 내팽개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아빠 할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헛웃음을 쳤어요. 아빠, 그게 직업이야? 돈은 어떻게 벌고? 이사 자리는 유지할게요. 배당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예솔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아버지, 왜 소리 질러요? 예솔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우는 예솔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놀라서 그래. 아침 먹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전 10시. 지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사들의 전화였어요. 지우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직 사임합니다. 이사로만 남겠습니다. 후임은 남지훈 이사 추천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도윤이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게 맞아.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사 3명이 왔어요.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한 이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이제 회장 아닙니다. 그냥 남지후예요. 회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더 잘하시면 되죠. 전 제 아이들 돌볼 겁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이사들이 뭐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솔이와 도윤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두 아이 사이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시끄럽게 해서.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예솔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예솔이가 상을 차렸고 도윤이 밥을 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그릇을 닦고 지우가 물기를 털었어요. 예솔이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내일 학교 가요? 예솔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담임 선생님이랑 이미 얘기했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아빠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아빠가 데려다 줄게. 예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밤 9시. 지우는 아이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예솔이 침대 옆에 약 달력을 붙였어요. 면역 억제제 복용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도윤이 방에는 책상 스탠드를 새로 달았어요. 자, 이제 자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예솔이가 침대에 누웠어요. 지우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빠, 동화책 읽어줘요. 알았어. 지우는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솔이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책을 다 읽었을 때 예솔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어요. 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와요. 도윤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옆에 섰어요. 늦게까지 하지 마. 몸 안 좋으면 안 돼. 알았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기 전에 양치하고. 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7통이었어요.
문자는 132통. 모두 회사 관련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휴대폰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계란도 삶았어요. 일어나라.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솔이가 먼저 나왔어요. 도윤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예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 아빠도. 도윤이 우유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어요.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솔이는 가방을 챙겼고 도윤은 교복을 입었어요. 지우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발.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프라임 호텔 회장 정격 사퇴 소식이었어요. 아빠, 저거 아빠 얘기예요? 예솔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라디오를 껐어요. 옛날 얘기야. 신경 쓰지 마.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잘 다녀와. 끝나면 데리러 올게. 네. 두 아이가 손을 흔들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이요. 지우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양주 공원 운동장에서 가족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운동장 트랙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솔이가 200m 달리기 출발선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랐고 얼굴엔 혈색이 돌았습니다. 1년 전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예솔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누나, 힘내.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예솔이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겐 1등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예솔이가 트랙에서 나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봤어요? 완주했어요. 응, 봤어. 정말 멋있었어. 지우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예솔이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방울이 턱으로 흘렀습니다. 형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예솔아, 1등 못했어도 괜찮아. 큰아버지가 상 줄게. 주머니에서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형의 손을 막았습니다. 형, 그냥 격려만 해주세요. 에이, 그래도. 민수는 예솔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3시, 학부모 계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도 참가했습니다. 트랙에 섰습니다. 민수가 옆 레인에 섰습니다. 지우야, 우리 형제가 1위등 하자. 형, 준비 운동은 했어요? 아, 그거 안 해도 돼.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둘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예솔이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큰아버지, 파이팅! 지우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허우적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배턴을 다음 주자에게 넘겼습니다. 지우는 트랙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쓰러졌습니다. 아, 나 죽는다. 나이 들었나 봐. 형, 괜찮아요? 응. 물 좀. 지우는 웃으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형은 여전히 형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지훈의 팀이 2등을 했습니다. 예솔이와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둘이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예솔이가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막내 지훈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은 회사 일로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형, 미안 늦었어. 괜찮아. 왔으면 됐지. 지훈이 예솔이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조카들, 오랜만이다. 작은아버지, 네 사람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민수도 일어나 합류했습니다. 5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머니가 카메라를 들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셔터가 눌렸습니다. 5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후 5시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지훈은 아이들과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와 지훈도 각자 차로 향했습니다. 저녁 어디서 먹을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묘 먼저 가요. 오늘 운동회 한 거 말씀드리고. 예솔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양주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하연의 묘 앞에 섰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솔이가 하얀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달리기 했어요. 완주했어요. 엄마, 저도 계주에서 1등 했어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연아, 아이들이 많이 컸어. 예솔이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도윤이는 키가 나만큼 커졌어.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 형이랑 지훈이도 자주 와. 아이들 많이 예뻐해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분홍빛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 지우가 말했습니다. 예솔이와 도윤이 아빠 옆에 섰습니다. 셋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삼촌네 집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형수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맥주를, 아이들은 주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건강.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폈습니다. 예솔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도윤이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이 회사 근황을 전했고 민수는 엉뚱한 농담을 했습니다. 형, 나 요새 유튜브 하려고 해. 형, 그건 좀. 식탁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솔이와 도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예솔이, 소리치는 도윤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지훈은 사진을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아이들도 미래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솔이는 건강했고 도윤이는 웃었고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예솔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물 마실래요? 그래, 가져올게.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예솔이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죠? 응, 계속 이럴 거야. 예솔이가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나왔습니다. 아빠, 내일 뭐해요? 너희 뭐 하고 싶어? 영화 보러 가요. 셋이서. 좋아. 내일 가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14개월 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숨겨둔 아이들, 반송된 편지, 쓰러진 예솔이. 어둡고 불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밝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었고, 가족은 함께였고,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도착했습니다. 회장에서 아버지로, 혼자에서 셋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학교 보내고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그게 지우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지우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일어나 아이들 방문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둘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예솔아. 잘 자, 도윤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봄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봄은 이어질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열 라이프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크게 한번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